당신이 그때 모든 빚을 혼자 짊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학자금도 제 병원비도 전부 당신 혼자? 대답 대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이혼한 지 20년. 전 남편을 노숙자로 다시 만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퇴근길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야근을 하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우유를 사고 나오는데 밖에 찬바람이 몹시 차갑게 불었습니다. 11월 말의 서울,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온 날씨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옆 벤치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낡은 패딩 점퍼에 더러워진 운동화.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노숙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서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는 건 그리 낯선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5m, 4m, 3m.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m 앞까지 다가갔을 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준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강민준. 20년 전 이혼한 제 전 남편의 이름. 그 남자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준수했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강민준이라는 걸. 지연 씨, 그의 입에서도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수지연. 2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 그의 목소리로 들리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어떻게 이게 괜찮다는 거죠? 민준 씨,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집은 있어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저를 떠나보냈던 그 남자. 아니, 제가 떠났던 그 남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그가 저렇게 됐을까?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집에 도착했을 때 딸 민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23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응, 일이 좀 많았어. 거짓말이었죠. 민서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서는 3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우리랑 떨어져 사는 게 더 좋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잘 사는 모습으로 봤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저런 모습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길에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가 또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주일째 되는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민준 씨,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 씨, 밥은 드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도시락 2개와 컵라면, 그리고 핫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날씨도 추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왜 이러는 건지. 이 사람은 20년 전 제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혀놓고 저를 지옥 같은 나날로 몰아넣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아니에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 네.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찜질방이나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그 노숙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를 저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지연 씨,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그의 눈빛, 거기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연 씨는 지연 씨 인생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제대로 찾아봐야겠다고. 2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왜냐하면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사업 실패 하나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분명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본격적으로 그를 찾기 전에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2005년 4월 15일.
딸 민서가 3살 되던 해였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서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 온 참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강민준 씨 관련해서 채무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채무? 무슨 채무요? 남자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2억 3천만 원. 그게 우리 집 빚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빚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서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듯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돼요? 지연아, 내가 사업을 좀 벌였는데. 사업? 무슨 사업이요? 당신 그 친구랑 시작한 거 말하는 거예요? 6개월 전 남편은 대학 동창과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투자금도 확보했고 계약도 따냈다고. 그래서 저도 믿었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친구가 투자금을 들고 도망갔어. 뭐라고요? 같이 사업하던 동업자가 투자금 전부를 가지고 잠적해버렸어. 그리고 남은 건 빚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그날 밤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십 통씩. 강민준 씨 계십니까? 대출금 상환 언제 하실 겁니까? 이자라도 먼저 갚으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가서 돈을 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술에 취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나중에는 매일 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실 시간에 돈이라도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알면서 왜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남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3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5명이나. 강민준 있어요? 나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서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지금 없어요. 언제 와요? 그건 이것 봐요, 아줌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자만이라도 내놔요. 아니면 이 집이라도 처분해야지. 집을 처분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빚진 건 당신네 남편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죠.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지연아, 진정해. 내가 꼭 해결할게. 언제요? 언제 해결할 건데요? 민서는요? 우리 딸은 이런 환경에서 크라고 낳은 거예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후 남편이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혼 조건은 간단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기로. 사실 나눌 재산도 없었고 오히려 빚만 잔뜩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빚이 제게까지 오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잘 자랐어요.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고 민서를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이혼한 게 잘한 거야.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민서도 저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 강민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민서가 아빠 이야기를 꺼낼 때만 잠깐 떠올릴 뿐이었죠. 그런데 20년 만에 그를 노숙자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를 다시 찾기 위해 저는 20년 전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정희 언니였어요. 정희 언니는 제 대학 선배였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지연이야. 어머, 지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민준 씨 소식 아는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민준 씨 이야기를 꺼내? 그냥 우연히 봤거든. 길에서. 봤어? 민준 씨를? 응.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 또 침묵. 정희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민준 씨 이야기는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게 나을 거야. 이혼한 지도 오래됐잖아. 언니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제발 나한테 말해줘. 민준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천천히 말했죠. 민준 씨, 너희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빚을 갚느라 10년 넘게 일만 했대. 밤낮 없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많은 빚을 혼자 갚았다는 거야? 응. 혼자서. 아무한테도 도움 안 받고. 왜?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민준 씨가 선택한 길이었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빚을 갚았다고? 혼자서? 왜? 그 많은 돈을 혼자 갚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문은 계속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현수였어요. 김현수, 민준 씨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사람. 사업을 같이 하다가 도망간 그 배신자 말고 진짜 친구였던 사람이죠. 현수 씨? 나 지연이에요. 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 소식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형,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한 2년 전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2년 전이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고시원? 네. 일도 잃은 것 같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을 잃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수 씨, 혹시 민준 씨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 그거요.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요, 이혼하고 나서 거의 미친 듯이 일했어요. 어떤 일을요? 뭐든지요.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택배, 대리운전,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왜 그렇게까지? 빚 때문이었어요. 2억이 넘는 빚을 혼자 갚겠다고. 2억. 그 빚을 혼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연 씨. 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빚만 갚은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형이 매달 돈을 어디론가 보내더라고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몰라요. 형한테 물어봤는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보내야 할 때가 있다고만. 매달 돈을 보냈다고? 어디로? 왜? 의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준 씨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15년 전 지역 신문 기사 하나를. 제목은 빚 갚기 위해 밤낮 일하는 40대 남성, 괄호로 쓰러져.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강모 씨 당시 35세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다가 공사장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 씨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준 씨였습니다. 분명히 민준 씨 이야기였어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 씨는 의식을 회복한 후 빚을 갚아야 한다며 곧바로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일터로 복귀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을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블로그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쓴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블로그였는데 거기에 민준 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만난 한 남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 없이 일했다. 한 번은 물어봤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요. 지켜야 할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혼했는데 지켜야 할 사람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 씨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노숙자가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주였어요. 박은주, 민준 씨 회사 후배였던 여자. 이혼하기 전 가끔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죠. 은주 씨? 나 지연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머,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은주 씨, 혹시 민준 씨 연락처 알아요? 민준 선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은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쯤에 선배가 일하던 회사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왜요?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오랜 과로 때문에. 또 과로. 그리고 그때쯤에 선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이혼 당시에도 살아계셨거든요. 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했대요. 병원비,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20년 동안 빚도 갚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고 그리고 매달 어딘가에 돈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혼자서 아무한테도 도움받지 않고 그렇다면 매달 보냈다는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문득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게 저한테 온 건 아니겠죠? 아니, 정확히는 민서에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은행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입금 내역을 그리고 찾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익명으로 입금된 기록을 처음 본 건 18년 전이었어요. 민서가 5살 때 이게 뭐지? 당시에는 궁금했지만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부 지원금이거나 아니면 회사 복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보니 18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3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30만 원 12개월 18년 6,480만 원.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익명으로 저희에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민준 씨가 보낸 건가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익명 송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민준 씨가 보낸 돈이라는 걸. 현수 씨가 말했던 매달 어딘가로 보내는 돈.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민서를 위한 돈. 아니, 우리를 위한 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이혼한 후에도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돈을 보내왔던 거예요. 빚을 갚느라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매달 30만 원씩을 보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혼했는데.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왜 자기 목숨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우리를 챙겼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야. 왜요, 엄마? 너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요. 어차피 아빠는 우릴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알아낸 것들을, 그리고 매달 입금되던 30만 원 이야기를. 민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빠가 보낸 거예요? 아마도.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싶어.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찾고 있어. 찾으면 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가자.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민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요. 민준 씨를 찾기 위해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일했다는 회사를 수소문했습니다. 현수 씨에게 물어서 알아낸 정보였어요. 3년 전까지 민준 씨가 일했던 물류회사.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준이라는 분 아세요? 사무실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강민준. 아, 강 대리님? 진작 퇴사하셨는데요. 알아요.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 제가 전 부인이에요. 꼭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사에게 물어보더니 다시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강 대리님 퇴사할 때 남긴 연락처가 더 이상 안 되네요. 번호가 해지됐대요. 혹시 그분이 왜 그만뒀는지 아세요? 건강 문제로 들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다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는 분 있을까요? 글쎄요. 아, 잠깐만요. 같이 일하던 김상무님이 가끔 연락하신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제가 김상무입니다. 민준 씨 찾으신다고요? 네, 혹시 연락처 아세요? 김상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한 2년 전부터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많이. 김상무가 저를 찻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죠. 10년이요? 네.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왔죠.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김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요. 과로로 인한 합병증이 왔어요. 의사가 더 이상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민준 씨는 김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부탁해서 휴직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군요. 네. 그리고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김상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 갔었어요. 그때 민준 씨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혼자였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고 그냥 혼자 어머님 관 앞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가족은 안 오냐고. 그랬더니 김상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해서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는 혼자서 어머님 장례식까지 혼자 치렀던 거예요. 그 후로 민준 씨가 복직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어땠어요? 고시원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기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있는 민준 씨의 모습을. 그때 민준 씨가 하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빚도 다 갚았고 어머님 병원비도 다 냈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다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사라지고 싶다고요? 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만류했죠. 그래도 딸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김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자기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딸한테도 낫다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민준 씨는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 후로는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고시원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나간 뒤더라고요. 언제요? 한 2년 전쯤요. 2년 전. 그럼 그 이후로
2년 동안 민준 씨는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노숙자가 된 걸까요? 김상무와 헤어진 후 저는 그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강민준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아, 그분? 기억하죠. 참 조용한 분이었어요. 왜 나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월세도 남은 거 있었는데 다 놔두고 가셨어요. 혹시 짐은요? 짐도 거의 없었어요. 이불이랑 옷 몇 벌 챙겨서 나가셨죠. 참, 그리고 아주머니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방에 편지 하나 남겨두셨었어요. 편지요? 네.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 민서에게였던 것 같아요. 민서. 우리 딸 이름. 그 편지 혹시 아직 있어요? 아니요. 주소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버렸어요. 편지. 민준 씨가 민서에게 편지를 남겼다고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버려진 편지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민준 씨가 마지막까지 민서를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졌을까? 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노숙자가 되어 나타난 걸까?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아빠 찾았어요? 아직은. 그럼 계속 찾아야죠. 제발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우릴 위해 살았다는 거. 전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민서야.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지켜준 거였잖아요.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꼭 찾고 싶어요.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도 하고 싶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민준 씨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했는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민서는 함께 민준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 노숙자 쉼터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민준 씨의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한 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이분 같은데요? 어제 오셨어요. 정말요? 지금도 계세요? 아니요,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근데 가끔 오세요. 언제쯤 다시 올까요? 글쎄요. 보통 저녁 때 식사하러 오시는데 저와 민서는 그 쉼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되었을 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민준 씨, 그 남자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왜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민준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봤죠. 민서? 네, 저예요. 민서.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아빠. 민서가 다가갔지만 민준 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왜요? 나는 내 아빠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거 다 알아요. 매달 돈 보내준 것도 20년 동안 일한 것도 다 알아요. 알아? 어떻게? 엄마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민준 씨는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알았어요? 만족하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정하러 온 거예요? 불쌍한 전 남편 보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미안할 것도 고마울 것도 없어요. 민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준 씨,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건지.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네. 후회할 텐데. 상관없어요. 민준 씨는 쉼터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기억나요? 네. 지연 씨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전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 예.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연 씨와 민서한테 얼마나 짐이 됐는지 알았으니까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죠. 민준 씨,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 거라고. 지연 씨와 민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래서 이혼에 동의한 거예요? 네. 하지만 민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빚이에요. 제가 갚아야죠. 그리고 지연 씨와 민서가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네, 혼자 갚았어요. 2억 넘는 빚을. 15년 걸렸지만요. 15년. 15년 동안 혼자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요. 많지는 않지만 민서 용돈이나 학비에 보태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받았을까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보낸 돈이라고 하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저라면 분명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보냈어요. 매달 빠짐없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빚 갚는 것도 힘든데 매달 30만 원을 더 보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건설 현장, 택배, 대리운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15년 전 기사.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런데도 계속한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민서한테 돈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있었어요. 어머니, 다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네, 암이었어요. 10년 전에 발견됐죠. 그래서 10년 동안 병원비를 댔어요. 항암 치료, 수술, 입원비. 다 합치면 민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였어요? 1억 넘게 들었어요. 1억. 빚 2억에 민서한테 보낸 돈 6천만 원에 어머니 병원비 1억. 총 3억 6천만 원. 그 돈을 혼자 벌어서 쓴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 고생해라.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전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민준 씨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도 가시고 빚도 다 갚았고 민서는 이미 성인이 됐고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민준 씨. 그래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일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왜요? 왜 사라지려고 한 거예요? 전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민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와 민서한테는요. 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아빠가 필요해요. 민서야. 전 아빠를 잘 기억 못해요.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준 거 알아요. 멀리서라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너한테 아빠 자격이 없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지연 씨, 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우릴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릴 버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버렸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 씨,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전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예요. 다만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했어요. 안 돼요. 전 그럴 자격 이야기 그만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충분히 자격을 증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민서도 아빠의 손을 잡았죠. 아빠, 제발이요. 더 이상 혼자 있지 마세요. 결국 민준 씨는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민준 씨에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했죠. 민서 방에서 나온 민준 씨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깨끗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수척했어요. 앉으세요.
밥 차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급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 민준 씨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참을 망설였어요. 드세요. 많이 배고프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 맛있어요. 예,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민준 씨는 밥을 다 먹고 민서가 준비한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민준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일하러 나가던 시간이라. 그제야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민준 씨는 2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일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건네주며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민준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목표가 있었어요. 빚 갚기, 민서 뒷바라지하기, 어머니 병원비 대기.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새로운 목표를 만들면 되죠. 새로운 목표요? 네. 예를 들면 건강 회복한다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던가. 제 나이가 벌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민준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도 이 집 가족이에요. 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연 씨, 20년 동안 저를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옆에 있고 싶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그날부터 민준 씨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민서는 아빠와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 이렇게 예뻤구나. 그죠? 그때 과대표였어요. 우리 딸이 대단하네. 민서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민준 씨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가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민준 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제가 매일 식사를 챙겨줬거든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말해보세요. 김치찌개요. 예전에 지연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일주일이 지나고 민준 씨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민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요? 네.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가봐야 해요. 결국 저는 민준 씨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로 인한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간 기능도 좋지 않고 심장도 약해져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 씨는 20년 동안 자신을 혹사시켜서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민준 씨를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짐이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민준 씨, 저는 차를 세우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뭔가 할 차례예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좀 쉬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세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민준 씨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는 걸.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봐. 아빠가 계란말이 만들었어. 우와, 대박. 맛있어 보여요. 먹어봐. 옛날에는 아빠가 요리 좀 했거든. 진짜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외출하고 저와 민준 씨만 집에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앞으로요? 네. 건강도 많이 나아졌고, 이제 뭔가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이요? 네. 20년 동안 생존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사실 전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었어요. 대학 때 전공도 그거였고요. 그럼 다시 그 일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나이예요? 벌써 55세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그날부터 민준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밤에는 코딩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와, 민준 씨 대단한데요? 어느 날 제가 그의 화면을 봤을 때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요즘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그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 씨가 작은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한 첫 일이었죠. 지연 씨, 제가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 실력으로 일을 받다니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민준 씨의 실력은 인정받기 시작했고 프로젝트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 씨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지연 씨,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이거 민준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비요.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봉투를 돌려주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지연 씨에게 2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다 하고 싶은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지난 6개월 지연 씨와 민서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다시 사는 이유를 찾았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요. 지연 씨,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강민준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노숙자까지 됐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다시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만약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게요. 당신과 민서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강민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 씨, 2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하지만 저는 자격 이야기는 그만해요. 당신은 충분해요. 그 누구보다도 민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그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내 엄마랑 아빠가 다시 함께 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민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전 진작부터 그러길 바랐어요. 진짜? 네.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다 보였어요. 전 그냥 둘이 빨리 재결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렇게 현명하구나.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20년 만에 되찾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밤에는 푹 자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일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했던 프로그래밍 일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요. 지연 씨, 저 정규직 제안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55살의 정규직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당신이 열심히 한 결과예요. 자랑스러워요. 민준 씨는 그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강 팀장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쳐 주는 것도 잘하시고요. 민서가 민준 씨 회사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자신의 가치를 찾은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20년 전에 이혼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다시 하나가 됐거든요. 민서야, 너 엄마 아빠 재혼하는 거 정말 괜찮아? 당연하죠. 오히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민서는 우리의 재혼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그 꿈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고마워, 민서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한테도요. 재혼식은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20년 전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심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재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 대신 간단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민준 씨도 정장을 입었죠. 지연 씨,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어요. 저, 강민주는 이수지연을 다시 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한 약속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어요. 저, 이수지연은 강민준을 다시 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20년 전에 떠나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키스했어요. 20년 만에 키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정희 언니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언니.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되다니. 운명인가 봐. 그런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 이번에는, 응, 언니. 꼭 그럴게. 민준 씨의 친구 현수 씨도 왔었어요. 형, 진심으로 축하해요. 형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고마워, 현수야.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무슨 소리세요? 형이 스스로 해낸 거죠.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됐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 출발을 했어요. 민준 씨와 저, 그리고 민서. 세 명이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민서가 우리를 꼭 안았어요. 우리도 사랑해, 민서야.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민준 씨,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요, 지연 씨.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공원 한 바퀴 돌까요? 좋아요. 주말에는 민서와 함께 나들이를 가고, 아빠, 여기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사진 찍자. 네. 저 찍어주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제게 물었어요. 지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는요?
저도요.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겠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잘할 거예요. 평생. 고마워요, 민준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민준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늦게 알아본 것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 달 후, 민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연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신혼여행 못 갔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민서는 학교 때문에 못 갔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3일.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됐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 별 참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빛나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준 씨가 저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사드리지 못한 반지예요.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서. 반지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Forever with you 마이너스 영원히 당신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 그 무게를 이겨내고 다시 만난 우리. 이제는 정말 완전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제 일을 하며 민준 씨를 응원하고 민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나가서 살게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신혼인데 제가 방해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방해 아닌데. 에이, 괜찮아요. 전 가끔 놀러 올게요. 주말마다. 민서는 그렇게 독립했지만 정말로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셋은 함께 식사하며 일주일을 나눴죠. 아빠, 이번 주는 어땠어요? 바빴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 우와, 대단하다. 엄마는요? 나도 바빴지. 근데 행복해. 그럼 됐네요. 두 분 다 행복하면. 이런 평범한 행복.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희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 저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난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쓰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민준 씨는 지금 옆에서 자고 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20년 전 노숙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곁에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다시 시작한 거. 그리고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영원히.
민준 씨가 자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시작.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거예요. 5년 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고 있죠. 강 대표님은 정말 멘토 같은 분이에요. 인생 선배이기도 하시고요. 직원들이 민준 씨를 존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그리고 민서는 결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 우리 딸이 드디어. 민서의 결혼식 날, 민준 씨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이제야 이뤄진 거니까요. 아빠, 저 이제 결혼해요. 그래,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아빠 덕분에 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나 같은 아빠 받아줘서.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영원히. 그리고 지금 저와 민준 씨는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서가 임신을 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손주가. 네, 축하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안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전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로 민준 씨를 만났을 때,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만약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잡았고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오늘도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리고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는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거예요.